네, 주말의 나의 도전 오늘 또를 즐겁고 유쾌하고 유익하고 화목하고 건강하고 씩씩하고 아름답고 섹시하게 이끌어주실 소중한 세 분 자리해 보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의 소중한 정미 씨.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한 주래. 하루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남정미입니다. 네, 한 주 동안 뭐 하셨어요? 예, 아니, 맨날 술 먹고 많지 멜로디가. 미안합니다. 아침부터 참 못 봐주겠어요. 그렇죠? 자, 정미 씨는 어린이날 내가 제일로 받고 싶어 했던 선물 뭐가 기억나세요? 어린이날 받고 싶어 했던 선물이요? 뭐 받고 싶었어요? 글쎄요. 그냥 뭐 그런 건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럼 그러면 뭘 주셨어요? 기억에 남는 선물. 기억에 남는 네. 선물? 아버지 용돈하라고 봉투에 돈 넣어주셨던 거? 돈. 예. 돈. 뭐 그때는 예나 지금이나 돈은 좋기는 마찬가지네요. 어린이 때부터. 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꾸준히 밝혀서 지금 제가 이렇게 수천의 빚의 자산가가 되지 자, 않았나. 그러면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는 뭐 받고 선물 없어요? 근데 저희 아빠 요셉이고 제가 그 로마나 프란체스카거든요. 저희 집은 근데 특별히 뭐 한인 태어나셨다고 기뻐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정미 씨 이렇게 태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네. 어렸을 때 이 추억은 없구나. 저분은 혼자 추억 쓸쓸히. 같은 건 없다. 맞아요. 자, 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매주 여자를 위한 책을 소개해 주시는 분입니다. 김성신 출판 평론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네. 내가 받은 어린이날 선물, 기억에 남는 거, 아니면 받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주신 거. 아, 예. 저는 천체만환경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귀하잖아요. 그럼요. 그때 정말 비쌌는데. 뭐야, 나 네. 없다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저 예전에 받은 적 있어요. 땅 한 평 받은 적 알겠어요. 너무하다. 좋은 잘 사는 집이었군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달을 탁 쳐다봤는데요. 달이 그냥 눈앞에 딱 와 있는데. 지금도 갖고 계세요, 그걸? 아니요, 지금 아쉽게도 그걸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그럼 중고마켓 제대로 제일 팔아먹지는 않았는데 어디로 가는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받고 싶었던 걸 받았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 선물 하나를 가지고 이게 뭐 천체나 우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 몇 년 동안을 굉장히 크게 관심 가졌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요. 어린이날이나 뭐 어떤 기념일, 생일이나 이럴 때 아이들에게 네. 어떤 선물을 해주냐에 따라서 아이의 꿈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또 한 분 자리해 보셨습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한 여성들에게 좋은 여행지를 소개시켜 주실 한국관광공사 이소원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피곤해 보여요. 왜 피곤하세요, 도대체?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네. 밤새서 남해를 갔다 오셨대요. 또 좋은 여행지를 소개시켜 주시려고. 네. 자, 그렇다면은 어린이날에 내가 받은 기억에 남는 선물 뭐가 있을까요? 저는 먹는 거였어요. 마창 거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요, 이모나 네모나 상자에 그래요, 과자가 종합 여러 선물 개 세트. 들어있는 게 있었어요. 맞아요. 저는 그게 정말 좋았고요. 그래요. 네, 아주 기억이 그렇죠. 납니다. 종합 선물 세트 큰 상자 안에 먹을 게 가득 있었는데, 맞아요. 다양하게. 그렇죠. 어마어마한 상술이죠. 네, 상술이었습니다. 띄워넣긴다. 어찌되었든 서진 씨 뭐 기억나는 선물 있어요? 저는 인형의 집. 인형의 집. 크진 않았는데 그 인형의 집 가지고 몇 년을 너무나 재밌게 1인 다역하면서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혼자 엄마도 하고 딸도 그래요. 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외롭게 자란 사람들이 많이들 그러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인 네.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성을 위한 책을 먼저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책 준비해 오셨나요? 예, 일단 제목부터가 눈에 확 띄는데요. 네. 이 남자어로 말하라. 남자어로 말하라. 예. 무슨 말인가 일단 제목부터가 좀 궁금하게 그러네요. 만들어요. 예. 커리어 우먼에게 필요한 건 영어가 아니라 비즈니스 공용어다라는 그 부제가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김범준이라는 분이 지었는데요. 이 책을 쓰신 이 김범준 씨는 이 책을 내기 전에 회사어로 말하라라는 책을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는 이른바 사실 이건 뭐 사전적인 의미의 단어는 아니죠. 근데 이제 회사에서 주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런 그 어법 이런 부분들 개념을 도입을 해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커뮤니케이션 이론이죠. 훨씬 더 실용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이야기하는데요. 저자의 신작인 이번 책, 이 남자어로 말하라 이 책에서는 이 커리어 우먼들과의 그 자신이 상담을 직접 쭉 해봤더니 여성들이 유독 남성에 비해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고민을 더욱 많이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쓴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일하는데 주로 이제 남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남자어로 말하라는 건지 저는 이 궁금해요. 남자어와 여자어, 남성과 여성의 그 언어가 차이가 난다는 걸 몰랐어요. 네. 이해를 그러면 못했어요. 여쭤볼게요. 궁금한데 그 남자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저자 작가 이런 거 아닙니까? 왜 그러십니까? 잘못 들었습니다. 뭐 이런 게 남자어인가요? 선희지 말입니다. 네. 서진 씨 말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뭐 이런 거. 그 네. 군대어 아닙니까? 아, 그렇죠. 이게 보통 남자어의 뭐 공통이거든요. 네. 그 물이 군대 물 덜 빠진 남자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책에서는 사실 되게 포괄적인 겁니다. 이게 일종의 비즈니스 공용어로서 그러니까 가장 소통이 원활한
그런 언어. 그리고 아직까지 어쨌든 이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는 남성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 그 문화적인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여러 가지 그 통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활약하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성역이 이제는 있지를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려하게 입사하고 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에 비해서 실제로 이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이 확률적으로 낮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기업 이사회 내에서 여성의 비율은 단 1%밖에 되지를 않고요. 또 최고 경영진 내의 여성 비율도 불과 2%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입사해서 출발할 때는 거의 절반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도대체 왜 이렇게 리더의 자리는 올라가지 못하느냐. 그 요소를 여성 특유의 그런 어떤 그 문법이라 그럴까요? 어법 이런 부분들과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공용어로 쓰이고 있는 말하자면 그 남성들 위주의 그런 어법과 이런 부분들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소통에 있어서의 어떤 한계점들이 사실은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조금 설득력이 있네요. 그래요.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책 제목이 일단 남자어로 말하라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자어로 말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실제로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 실질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냥 막연하게 남자어 이렇게 해놓고 뭐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한다라면 사실은 우리가 좀 와닿기가 힘들 수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7가지의 그러니까 그 요소로 그 분석을 다시 합니다. 그 재밌는데 생존어가 있고요, 충성어가 있고 접대어, 그 다음에 근태어와 객관어, 또 인정어, 희생어. 이렇게 7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것은 이제 상황별 예시를 통해서 언어의 각각 그 성격과 특성을 같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더불어서 여성들이 평소에 쉽게 하는 말 가운데 이 자신의 이미지를 쉽게 깎아먹는 이런 그 사례들을 짚어내기도 하고 또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면 더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사례들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남성의 구분을 지어주셨는데 7가지로 나뉜다고 하니 참 재밌네요. 네. 그렇다면 우리 책 속에 나오는 남자어들 좀 배워볼까요? 그래요. 한 번씩 배워보죠. 뭐 다 소개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그건 이제 책을 읽으셔야 되고요. 객관어를 쓰는 것. 그러니까 객관어가 객관어 예. 뭐가 있을까요? 남성어의 어떤 특징적 요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감정 대신에 팩트 위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회에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성들의 그 어법이라는 것이 어린 시절부터 그렇죠. 감정적인 걸 먼저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서로 같이 가령 뭐 수다도 하고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리고 그 감정을 섞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머릿속에서 상상은 잘 됩니다. 뭔가 감성적인 측면에서. 하지만 뭔가 분명한 사실들이 분명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불필요한 요소들이 같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라는 의미죠. 이게 좀 맞는 비율일지 모르겠지만 여성과 남성의 어떤 차이를 느낀 적이 한 번 있어요. 언제요? 여성분들이 지갑을 잊어버리잖아요. 네. 휴대폰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나 이거 잊어버렸어. 뭐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는데 그쵸, 가장 남성분들은 뭘 찾아요. 말을 안 하고 뭐해? 핸드폰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조금 여성과 남성의 어떤 좀 차이가 아닌가라는 걸 예전에 한번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네요, 진짜. 그리고 사실 이제 언어 습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언어 습관으로 나누고 있지만 이렇게 사회 현장에서의 여성들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들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존어 뭐 이런 것들을 써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는 생존어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 뭐 특히 요즘 같은 때는 회사들이 이렇게 경영들이 어려운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런 회사 내부의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그 절박함에 공감하지 않는 그런 어법들을 그러니까 지나치게 여유를 부리는 어법을 쓴다거나 굉장히 럭셔리하고 우아한 어법을 쓴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적당한 어법이 아니다라는 식의 이야기라든지 가령 충성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어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회사가 최고야, 우리 상품이 최고야, 우리 조직이 최고야. 일단 그 사내에 들어가서는 이런 어떤 생각들에 대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어법들도 필요하다라는 식의 이야기고요. 그런데 뭐 가령 이런 것들을 감성적으로 뭐 다 좋긴 하지만 뭐 될까? 느낌이 그래요? 어때요? 불편하지 않군요, 그런 어법. 애가 아파서. 나는 뭐 드실래요? 나는 뭐 아무거나 다 먹는데 근데 요즘 회가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말씀하시는 맞아요. 서지 씨도 있고요. 아이고. 그건 친구 사이에 하는 친구 말이에요.
사이에. 그래요? 역시 죄송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필요한 언어가 따로 있다라는 생각이 그래요. 다시 한번 드는데요. 이 책 속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 6장이 이제 인정어라는 그 항목에 나오는데요. 상사의 기쁨에 함께 하세요라는 그 제목의 네. 그 꼭지의 글입니다. 이 땅의 중년들은 감탄받지 못해 죽고 싶습니다. 회사라는 조직에서 당신의 팀장이나 부장 임원은 감탄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사람들입니다. 잘 살펴보세요. 나이 든 당신의 상사가 남성이라면 어떤 말에 일희일비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것도 제대로 된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한 방법입니다. 당신에게 인정받은 후에 그들의 표정을 잘 살펴보세요. 만약 그들이 당신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감탄받지 못해서 얼굴을 구기고 있다면 당신의 죄명은 명확합니다. 직무유기죄. 그래요. 글도 굉장히 발랄하게 썼죠. 그러네. 어렵지 않게 설명을 이게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은 우리 이소은 기자가 또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사들에게 감탄어를 막 남발을 하시나요? 저 지금 듣고서 배우고 있었어요. 그래요? 내가 문제가 뭔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네. 멋지십니다. 안 뭐 하시는구나. 이런 걸 좀 해야겠다고 지금 깊이 잘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 때에 맞게 그래요. 뜬금없이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멋지십니다 이러면 오해하지요. 그렇죠. 근데 잘 그런 말 배워가겠습니다. 하려면 사실 좀 네. 손발이 오글오글 하지 않나요? 아 어때요? 근데 예. 여성분들은 예. 의외로 그 그냥 툭툭툭 한 마디씩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굉장히 좀 섬세해서 그렇게 좀 뭐 손발이 오그라들고 이런 느낌 잘 못 받겠더라고요. 소원 기자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부장님 이걸 서류랑 해왔어! 막 달리는데 멋지십니다.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때와 장소를 가려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책에 보면 그런 노하우들이 나와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바로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로 나오는데요. 단지 이것을 기술이라든지 뭐 테크닉 한 측면으로만 본다라면 말씀하신 대로 손발이 오그라들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하나. 근데 마음가짐의 문제라는 그렇죠. 겁니다. 진심이 느껴져요. 네, 이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게 네. 언어 습관이라는 것은 결국은 마음의 반영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내가 이 비즈니스에 대한 존중감이 있어야 하고 직장 내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그 동료들에게 대한 어떤 그 뭐 동료의 사랑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내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라라는 뜻이 아니라 네. 진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 진심을 표현하라라는 이야기이기 우리는 때문에 사실 진심도 잘 표현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맞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책이 예. 주는 메시지 간략하게 정리하시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의 그 사회 조직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남성적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남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줘야 하는 네, 이런 부분들을 여성분들이 좀 숙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소통 때문에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바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이 책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좋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네, 그럼에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남성이 대다수인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성들이 꼭 한번 읽어야 될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제 열심히 일한 여성들 떠나보죠.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전남 함평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전라도로 넘어왔습니다. 네, 드디어 넘어갔습니다. 네. 함평에서 지금 나비 축제가 열리고 있거든요. 네. 봄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 그러네요. 살랑살랑 나비? 봄바람에 곱게 날아다니는 나비 구경하러 함평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한평 나비 축제. 한평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는 없어요. 저도 없어요. 저도 한 번도 없어요. 나비 축제가 있는 것도 지금 그래. 처음 들어요. 근데 한평 하면 나비 축제는 굉장히 유명해요. 좀 많이 그러니까요. 언론을 네. 통해서도 많이 들어봤는데 근데 늘 항상 궁금했던 게 왜 이 한평에서 나비 축제를 하게 된 건지가 너무 궁금해요. 왜냐면 그곳이 유독 나비가 많나요? 아니면 누가 풀었나? 거기서 기르나? 네, 저도 네네. 그게 궁금했어요. 네. 올해로 15회째거든요, 벌써. 네네. 꽤 오래됐잖아요. 그러네요. 왜 나비 축제를 하나 여쭤봤더니 한평에 그 공장도 없고요. 주로 다 농사로 먹고 살고 있다고 해요. 농부들이 많으신데, 네, IMF 때 네네. 농가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살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축제를 생각해냈고, 네. 그 환경 생태적인 걸 살려서 뭐를 할까 하다가 그때 마침 나비 그 전문가가 한평에 계셨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나비를 시작을 해서 1998년도에 이제 그때 그 IMF 때를 IMF 때. 기점으로 해서 나비 축제를 시작했고 그거 덕분에 농가에서는 또 소득이 생긴 거예요. 나비를
키우고 또 그 일손이 필요하니까 축제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해서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너무너무 인기 많고요. 작년에는 세계 축제로 또 선정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린 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많이 찾으십니다. 그래요. 한평 나비. 네. 98년도에 시작됐군요. 네, 아이들 역사가 때. 있는 대회예요. 제가 그때 군대에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럼 이 한평 나비 축제 가서 우리가 즐길 만한 거리 어떤 게 있을까요? 나비 보는 건 이에 또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분명 있지 저 않을까 그냥 싶어요. 어렸을 적에 나비 생각하면 이렇게 작은 액자에 꽂혀서 핑침에 그렇죠. 이렇게 꽂혀 있었던 그 나비들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맞아요. 박제되어 가면 있는 뭐 이런 거 나비들. 봐야 되나요? 어떻게 즐길 거리 좀 알려주세요. 네, 나비 구경은 정말 실컷 하실 수 있고요. 그 애벌레부터 나비가 그 누에를 벗고서 나오는 모습도 볼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그 공간마다 나비들이 정말 많이 날아다녀요. 그것도 다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오전 그 11시랑 오후 2시 반에 나비 날리는 걸 하실 수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제장 찾으시면은 꼭 그거부터 시간 체크하셔서 나비 날리기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것 외에도 미꾸라지 잡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 동물들 체험 같은 게 있어서요. 아이들 아주 그 생태적인 공부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래요. 봄하면은 그렇군요. 이제 아이들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어디 갈까 고민하시는 그렇죠, 분들 그렇죠. 상당히 많은데 아이들 교육에도 참 좋을 것 그래요. 같고. 그래도 어린이날과 네. 어버이날 차이가 며칠 또 없잖아요. 포함이 돼 있네요, 그래서 그 축제 온 가족이 다 기간에. 같이 한평 나비 축제 한번 네. 구경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화면을 통해서 정미 씨가 늘 항상 보았던 박제되어 있는 나비가 있네요. 꽂혀 있네요, 저기. 그리고 그런 살아있는 나비가 나비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 그래요? 요즘 꼬맹이 도시에는 나비가 친구들이 잘 없어요. 지나가면 저 지금 화면 보니까 막 모기 잡듯이 나비를 막 이렇게 잡고 그래요. 있네요. 예. 그렇게 잡으면 죽을 텐데. 그렇죠? 그래요. 도시에서 좋습니다. 잘 볼 수 없는 나비를 실컷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예. 근데 나비 보는 거 말고 또 한평 여행에 뭐 또 다른 백미라면 어떤 게 뭔가 있을까요? 있어야겠죠? 또 한평의 별미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아, 먹는 네. 얘기예요? 네, 잠깐 하고서 넘어갈게요. 그 한평 천지 한우라고 해서요. 한평 한우가 유명해요. 이곳이 지금 아까 처음에 나비 축제를 하게 된 이유랑도 비슷한데요. 땅 자체가 풀이 많고 그리고 공장이 없어서 환경이 좋은 거예요. 물도 맑고. 그러니까 이제 한우도 맛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이 한평뿐만 아니라 뭐 장흥이라든가 이쪽도 한우가 유명하잖아요. 전남 장흥. 네. 그 같은 이유인데요. 그 축제장 안에서도 한우를 좀 저렴하게 맛보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1등급 한우를 이야. 맛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맛을 못 봤지만 네. 그 5월 8일까지니까요. 아이들 그리고 어른들 어머니 모시고 가도 되고요. 아이들 손잡고 가셔도 되고 나비 구경하신 다음에 축제장 내에서 한우도 살짝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우 말고 먹을 게 없나요, 그러면? 있지요. 네네. 다른 것도 얘기를 해주셔야지. 네. 한우 얘기만 해주셨어요. 그 육회 비빔밥이라고요. 네. 한우가 이 한평에 우시장이 있어요. 우시장이 있어서 덕분에 그 한우 관련된 요리들이 발달을 했는데요. 그 육회 비빔밥, 육회를 넣고 이제 비벼 먹는 그 밥인데요. 여기 돼지 비계가 들어가요. 약간 저는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걸 넣을까 그랬거든요. 근데 더 고소하다고 해서 넣고 이렇게 비벼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정말 맛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무안이 가까워서요. 네. 가까워서 그 무안하고 한평을 잇는 그 뻘이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네. 뻘낙지, 낙지. 낙지 비빔밥도 있어요. 네. 저 낚시 참 낙지 좋아해요. 맛이네. 그 가시면요 낙지 비빔밥을 그 익혀서 나오는 낙지도 있고요. 산낙지 생으로, 좋아하시면은 네. 산낙지를 올려서 드실 수도 있어요. 산낙지 좋아해요. 아, 저도 좋아해서 네.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육회 맛있어요. 비빔밥이랑 낙지 비빔밥 그리고 한우 이렇게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맛있게 먹고 또 다른 여행 코스를 좀 알아볼게요. 네, 근데 전 궁금한 게 아까부터 이야기 한우 나왔는데 아까 나비 축제 여쭤봤던 거랑 똑같은 이유로 여쭤볼게요. 왜 한평이 이렇게 한우가 유명한가요? 저 방금 설명드렸는데 네네. 공장이 없고요. 네. 공기가 좋아요. 네. 공장이 없으니까 나쁜 것들 나올 것이 없어서 환경 오염이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원래 그 농부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생태적인 도시인 거예요. 고장이라서 네. 한우 고기가 더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정리를 아니, 그게 아니라 해주셨습니다. 저는 대본에 만석군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어떤 옛 이야기 이런 게 좀 나올 줄 알았더니 그냥 공장이 없고요. 농지가 많으니까 소가 많아서 한우가 맛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당황스럽네요. 그렇군요. 그게 왜 써냐면요. 네네. 왜 영남과 호남을 얘기할 때 영남에서 영남 부자를 네네. 만석군이라고 맞아요. 네, 했는데요. 저 이런 얘기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죠. 논이 많으니까 소가 많아요. 이거는 뭐. 네. 네. 욕하신 거 아니죠? 호남 부자들은 그 10배였다고 해요. 아. 10만 석군. 만석군도 굉장히 부자거든요. 네네. 그 영남 쪽에 그 경주 최부잣집이라든가 청송 신부잣집 이런 데 네네. 가지고
그 유명한 부잣집들인데요. 호남은 훨씬 더 부자였던 거예요. 그만큼 먹을 것들이 풍부한 거죠. 밭이 넓고 평야가 넓잖아요. 호남 네네, 평야 호남 평야 아시죠? 넓죠. 예. 네. 그리고 바다를 끼고 있어서 뻘까지 끼고 있으니까 먹을 게 너무너무 풍부한 거예요. 먹을 게 넉넉하니까 사람들이 놀고 싶겠죠. 네. 그러니까 가사 문학도 발달하고 노래도 발달하고 이렇게 좀 그 문화라는 것들이 그 땅이 가진 것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지. 거기서 손톱만 알고 있으려고 어디가 네. 잘난 척 하려고 그랬죠. 그래요. 이런 돈이 거에. 많으니까 소가 많지요. 뭐 이렇게 맞아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속상하지요. 네. 그러면 일단 이제 요 정보도 알았고 하니까 또 다른 볼거리 있으면 또 여행거리 떠나볼게요. 그래요. 뭐가 있을까요? 이제 아이들이랑 나비 구경 하셨으면요, 이 한평에 자산서원이 있어요. 자산서원 서원 아시죠? 옛날에 그 사액서원이라고 네네네네네. 해서 임금님이 그 인정한 서원들. 여기는 그 편액, 서적, 토지, 노비 등을 하사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인정받아서 그만큼 이제 그 뭔가를 얻어서 하고 있는 그런 운영되던 서원인데요. 한평에도 자산서원이라고 있어요. 네. 지금 화려하게 꾸며지진 않았지만 아주 많은 이야기거리를 담고 있는데요. 조선 중기 호남 사림을 이끌었던 정계청을 모신 곳이에요. 이곳이. 네. 여기서 그 매년 제사를 지내는데요. 정계청 후손하고 그 제자들의 후손. 이 모여가지고 지내는데 1년에 한 번 지내는데 네, 마침 이제 갔을 때 제가 수제 갔을 때 그 제를 지냈더라고요. 그래서 구경도 하고 그 제사에 올리는 음식들도 구경하고 네 그랬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여기 보니까 무슨 고막천? 그래요. 무슨 고막천, 그래요. 무슨 냇가 이런 데도 있나 봐요. 한평의 유일한 보물. 보물. 네, 보물? 그게 뭔가요? 어떤 보물? 고려시대에 나라에서. 만들어진 다리예요. 다리요? 네, 나주와 한평을 잇는 다리예요. 고막천이라는 물길이 흐르는데요. 예전에는 여기까지 배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런가요? 네, 저 보이시죠? 이게 지금 보물로 지정이 돼 있는 네, 거예요. 한평의 유일한 보물인데요. 고려 원정 때 고막대사가 이 도수를 부려서 만들었다고 해요. 도수를 부려서?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어떤 그런 얘기가 그런- 붙었냐면요. 네. 되게 범람이 자주 돼서 물이 잘 잠겼는데도 불구하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렇게 모습을 그대로 남아있는 간직하고 거죠? 있어서 예, 이야. 그런 전설을 담고 못 있습니다. 지나가나요, 저기? 지나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지나가면 나주 땅이에요. 네. 여기는 한평, 네, 다리를 건너면 나주. 나주. 고막천을 건너면 서울도 그런 데 있는데요. 맞아요, 그 개천을 맞아요. 따라가면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쪽은 동대문구, 저쪽은 중랑구. 네, 넘어가면 그런 곳이 서울에도 있는데 네. 그렇군요. 근데 신기합니다. 네. 물에 그렇게 침수가 됐는데도 네. 다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다는 게. 한양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다리를 건너갔어요. 옛날에 그 장면에 어떤 게 전 제일 먼저 그래요, 이런 떠올랐냐면요. 얘기 좋아요. 유채꽃이 막 지금 펴 있거든요. 네. 다리 주변에 꽃가마를 타고서 새색시들이 시집 올 때도 이 다리를 네. 건너왔을 거고요. 과거 급제 장원급제 그쵸, 꿈을 맞아요, 맞아요. 가진 젊은 그 선비들이 그 꿈을 품고서 건너갔던 그 다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림이 더 잘 그려지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요, 뭔가 그래요. 이야기가 많았던 다리일 것 같은데 고려시대 보물다리까지 건너봤습니다. 자, 근데 여행이 조금 더 잔잔한 것 같아요. 뭐 좀 더 신나는 건 그래요. 없을까요? 좀 신나는 거. 한평에? 나비도 잡고 이제 네. 소고기도 배도 먹었으니까 부르고, 배도 예, 부르고 다리도 건넜으니까 한평이 서해를 끼고 있어요. 아까 네네. 무안과 이어지는 뻘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해안가도 즐기실 수가 있어요. 돌머리 해안이라고 해서 네. 아주 작은 오붓한 그 해변가가 있는데요. 해수욕장이에요. 주변에 원두막이 이렇게 있어서 빌려서 그곳에서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뭐또 드시고 해수욕도 즐기시고 갔더니 아직 여름이 아닌데도 수영복을 입고 놀고 있더라고요. 젊은 청년들이. 네, 아주 좋고요. 그거 이제 돌머리 해안 보신 다음에는 어머니, 아버지님들 모시고 갔으면은 그 게르마늄 해수찜 즐기실 수 있어요. 해수찜 좋죠. 정말 좋거든요. 그 해수 바닷물을 네네. 그 돌을 소나무의 장작에 데펴서요. 뜨겁게 달군 다음에 그 네네네. 바닷물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 게르마늄 성분이 풍부하게 나와서 그걸 이제 적셔서 수건에 아픈 곳에다 대면요. 풀린다고 해요. 부모님들 참 좋아하시겠네요. 네, 정말 좋아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해수찜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쨌든 해수욕과 해수찜 너무 좋습니다. 좋네요. 둘 다 즐길 수 있는 있으니까. 곳이네요. 근데 이 한평은요, 네. 이 너무 멉니다 수도권에서. 그래갖고 분명히 당일치기로 갔다 오기는 힘이 들 것 같고. 조금 무리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럼 무리일 수 있으니까 좋은 숙박이나 좀 쉴 수 있는 곳 이런 데가 좀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평에 오래된 마을, 전통, 고택 체험을 하실 수 있는 모평마을이라고 있어요. 숙박이 사실은 조금 찾기가 곤란하거든요. 네네. 곤란해서 모평마을 가시면은 이제 고택,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묵었던 곳에서 머무면서 가족들이랑 도란도란 그리고 마을 구경도 하실 수 있고요. 지금 이게 2007년에 행복마을로 선정이 되면서 네. 마을 전체가 이제 그 고택들로 많이 이렇게 꾸며졌어요. 그래서 아는 분들은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가족들과 이제 찾으시면은 숙박은 모평마을에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 숙박하면 교육에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이들. 그러니까요. 그렇죠?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네요. 한평 아름답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성이 떠나보면 좋을 만한 곳 한평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